네,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 최근에 나온 뉴스토마토, 노컷뉴스, 동아일보, JTBC 등등에서 이제는 이번 주에는 불법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 조작 의혹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표본을 마사지한다 이런 의혹 정황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10월 15일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된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와의 통화 녹음이고요. 여기서 이제 명태균 씨가 여론 조작으로 보이는 지시를 하죠. 예,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맞춰갖고 여성하고 맞춰갖고 곱하기 해갖고 한 2,000개 만디소.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주이소.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무응답하는 개수 올려갖고 2, 3% 홍보다윤이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죄송한데 어느 지방에서 쓰는 말입니까? 도대체 어느 지방에서 쓰는 말인가요? 서울 사투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 못해 이거는. 네. 아 근데 이분 말투가 사투리 플러스 약간 그 건들건들이라서 그치. 되게 어려워요. 맞춰갖고 진짜 지방 건달 느낌 있어요. 지방 건달 느낌. 그거 연락뼈 안 하겠습니다. 진짜 어렵다니까. 어려워요. 이분 흉내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강혜경 씨가 지금 녹취를 오픈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저렇게 명령을 받아서 내가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네, 이 여론 조작이라고 강혜경 씨는 본인이 이거를 이행한 사람인데 여론 조작이라고 증언까지 했죠. 그렇죠. 네. 자, 그 밑에 거 뭡니까, 봉우리? 네,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여론조사입니다. 2022년 2월 28일로 넘어왔으니까 대선 직전이에요. 요때 여론조사 엄청 또 미래한국연구소 PNR에서 많이 했는데 요때 이제 다른 직원입니다. 이거 강혜경 씨가 아니라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인데 그때도 연령별 득표율을 하면 더 60세나 이런 데 더 하면 올라가지 윤석열이가 그거 계산해 갖고 넣어야 한다. 네, 이거 지금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그 특정 연령층의 가중치를 뭔가 건드린 것 같다. 그렇죠. 네, 그거를 지시한 것 같다. 이렇게 이게 단순 가중치는 아니고 네. 허용되는 가중치 범위라는 게 원래 보정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수치를 조정한 거라 실제 조사되지 않은 거를 올려버린 맞습니다. 그런 상태거든요. 특히 네. 첫 번째 건 더 심각한 이제 그런 상태죠. 네.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 결과에 맞출 수 있도록 여론조사를 돌린 거니까 네. 사실상 여론조사를 돌린 건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죠. 이거.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일단 이거 가지고 무슨 보정이라 그러면 말도 사실 안 되고 네. 굳이 말하면 이거거든요. 미공표다라는 공표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론 조작을 한 게 아니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 현행법으로 미공표여도 표본 건들면 불법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물타기의 논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공표되는 거야지 여론 조작이지 공표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물론 그런 건 있거든요. 사실은 내부에서 쓸 자료를 여론 조작하고 병신이지. 그렇지. 그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상한 건데.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준석 측의 논리인데 내부에는 다양한 그룹들이 있는 거지. 여러 가지 그룹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로 뭔가가 막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조작을 시도했고 조작을 실제로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형량이라든가 심각성의 정도가 조금 다를 뿐이지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행위야. 그럼요. 근본적으로. 예.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이미 지적을 했잖아요. 네. 그게 미공표여도 당 안에서 그걸 돌린다 후보가.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그때 당시 후보가 보고받고 윤석열 후보의 어떤 지시나 그런 관리 아래서 이거를 돌려가지고 당원들 표심에도 영향을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 당 안에서는 최소한 당원들 사이에서는 정확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당연하죠. 네. 이게 영향이 없으면 이걸 왜 합니까?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기에 좀 이상한 면들이 있는 건 사실이나 근데 그 부분에 빠지면 안 되고 조작이라는 사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조작 시도를 왜 했겠냐. 그 조작 자체로 중요하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조작이 뭔가 유리하니까 조작을 했을 거 아니야. 네. 불리한데 조작을 했겠어? 그 바보가요? 자기 돈 들여서? 네. 진짜 바보 멍청이죠 그러면. 그러면 이 조작을 한 게 일단 문제다. 명확하게 해야 되고 이 조작을 왜 했을까는 밝혀져야 되는 거야. 네. 누구에게 유리하게 했고 누가 알고 있었을까? 이건 밝혀져야 되는 거지. 네. 근데 이거를 딱 숨기고 아니 뭐 이걸 조작을 왜 합니까? 그리고 조작해가지고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 안 돼. 그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통화 녹음에 누구를 위한 조작인지는 나와요.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하잖아요. 윤 후보가 2% 앞서게 해라. 그렇지. 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사실은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진짜 보고 그렇죠. 받아서 이용했느냐 이런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기록진의 군소 후보 진압령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유력한 가설이죠. 네. 그 실제로 뭐 토론에서도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하태경 그 전 의원 얘기도 나오고요. 윤석열에 대한 보고의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경선에서 탈락하게 되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수치를 이용한다 이거. 그렇죠. 네. 이거는 굉장히 당연히 가능성 있는 네. 일이고요. 이게 그 하나의 사례라는 거야. 유리함을 위한. 음.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대단히 불법적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굉장히 문제 있는 행위를 한 네. 이득이 이런 것들이고 그 이득을 찾아서 누구에게 이득이 돌아가는가를 수사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그렇죠. 이건 그렇죠. 수사거리죠, 사실은. 네. 이런 왜냐하면 조작 자체로 불법은 확실하다. 자, 그 불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무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인지를 하고 심지어 대선에 이용했느냐. 이거는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을 흔드는 문제니까 사실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불법을 대통령이 선거에 이용했느냐. 네. 이 부분. 그렇게 되면 이거는 거의 당선 무효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네. 뭐 최소한 법을 잘 모르더라도 네. 감정적으로 그렇게 뭐 당연히 당선 무효죠 네. 이거는. 네, 선거법 공소시효는 지났기 때문에 네. 늘려야 됩니다. 법대 예. 이러면 안 되지. 아 뭐 시행령이라도 써서 늘려야 돼. 아 시행령을 대통령이 쓰는 거지. 근데 겹쳐봐야 된다는 게 JTBC 보도하고 겹쳐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 이제 JTBC 보도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명태균 씨의 이야기. 이 명태균 씨 인터뷰했죠. 예. 이 내용을 한번 또 봐야 돼요. 네, 10월 15일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론 조작 의혹 보도가 쏟아져 나오니까 JTBC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 조작 맞냐고.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치인들이 와서 나한테 불법적인 걸 요구했지 내가 자기들한테 불법적인 걸 하라 그랬겠느냐. 자기들이 계속 불법을 해달라 그래서 나는 다 거부했다. 근데 이제 와서 나를 브로커라고 한다. 여기 홍준표 시장을 원망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홍준표는 그러면 안 돼. 선거 안 돼. 잘하시네. 네. 약간 건달맞죠. 아, 그 홍준표는 그러면 안 돼. 이 다음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선거법 걸리는 걸 내가 책임져 줬는데 아하. 내가 시나리오 다 짜줬는데 그렇죠. 이제 와서 나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또 오세훈도 있습니다. 자꾸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네. 내가 정치자금법으로 고발할 거야.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홍준표 시장은 페이스북에 더 이상 나를 언급하지 마라.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라고. 고발하지 않겠다. 네. 이러더니 그냥 숨어버렸습니다. 네, 명태균 씨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네. 그때 당시에는 좀 어리숙했다. 아, 분별력이 없었다. 네. 네, 이런 그렇게. 얘기를 듣고 무려 우리 정의의 검사 홍준표 네. 시장은 나를 더 이상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말라 이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식을 그러면서 뒤로 물러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라져 버렸고요. 하루 전만 해도 명태균 씨를 무슨 네. 파렴치범으로 몰면서 파렴치범 빨리 30분. 검찰 수사하라고 네.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또 무려 저 사기꾼을 고발하려고 내가 고발장을 집에다 써놨다. 네, 그렇게 얘기했죠. 고발장을 썼으면 고발을 하세요. 집에 놔두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죠. 네. 네. 왜냐하면 안 되죠. 누구나 모든 범죄자들은 자기는 쏙 빼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게 네. 일이니까. 네. 정치인들도 쓰는 어법도 똑같아요. 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자꾸 내놓는 해명이 딱 그런 어법을 쓰고 대통령, 있다고. 예. 연관돼 있는 정치인, 네. 이준석 다 똑같아.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을 정리해가지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와서 나한테 불법적인 걸 요구했다.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나는 안 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럼 정치인들은 뭐냐? 얘가 와가지고 이런 걸 한 거다. 그렇지 서로 그렇게 얘기하겠지. 예,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자기들이 불법해달라 가지고 내가 다 거부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의 책임을 면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솔직하게 맞는 얘기. 이제는 나보고 브로커래.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때, 이게 억울한 거야. 그렇지. 그때는 나랑 다 같이 해놓고. 다 같이 해놓고 이게 불법이든 아니든 뭐든 간에 네.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엄청 도와줬거나 어쨌든 뭔가 상당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 나보고 브로커 따위래 라고 다 부인하는 게 너무나 열받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감정적 포인트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적어도 브로커 이상의 행위를 한 건 맞다는 거야. 네. 이 감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선거법 걸리는 거 내가 책임졌다? 홍준표 그러면 안 된다. 시나리오 다 짰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거 되게 큰 발언이거든요. 예.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말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이거는 수사가 시작돼야 될 근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토했잖아요. 내가 실토했고 얽혀 들어간 거 아니야. 쟤네들이 불법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네. 그러면은 이 정도 했으면은 예를 들면 허위 사실이면 허위 사실 공표를 해야 되고요. 네. 당사자가 고소해야지. 그렇지. 네. 안 합니다 지금. 안 하죠. 두 사람 다 안 해요. 안 오세훈 해요. 시장하고 홍준표 시장하고. 절대 안 합니다. 물론 할 수도 있죠. 뭐 이제 안할 앞으로 할 거야, 수도 앞으로도. 있지만은.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절대 할 안 수도 해요. 있지만 이 앞에 나온 것과 뒤에 나온 것들을 결합해 봤을 때 이거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불법적인 여론 조작
조작의 징후가 있었던 거고 네. 증언도 있는 거고 그죠? 예, 녹취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게다가 자기가 불법적인 행동을 했거나 또는 시켰거나 누군가가 네. 예, 선거법 위반의 사회까지 있다라고 본인이 실토했어. 네. 예.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입건해야 돼. 그렇죠. 예. 일단 입건해서 잡아야죠. 피의자로 만들고 네. 나머지는 참고인으로 소환을 해야 된다고. 갑갑합니다.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제일 이상한 일인 거예요. 네.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예. 검찰 입장에서도 이거 건수 올리기 너무 좋은 건 아닌가요? 아니 그럼요. 이렇게 큰 사건이 어디 있어? 그럼. 안 할 것 같으니까 네. 네, 특검 오늘 또 민주당이 특검 또 세 번째 네, 발의했더라고요. 발의했죠. 예. 저는 사실은 여기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두 가지 구도인데 하나는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는 굉장히 높은 관계다. 결속력이. 적어도 대선까지는. 예. 그 이후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걸 위해서 공천 거래가 이루어졌다. 여기에 김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매개로 한 뭔가가 이루어졌다. 이건 상당 부분 사실로 지금 거의 확정돼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다만 김건희 여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떻게 명을 이용해가지고 메신저로 이용해서 서로 왔다 갔다 했는지는 안 드러났어. 네. 이건 수사해야지. 수사라고 어떻게 밝혀? 수사해야죠. 네. 두 번째, 여론조사 조작이나 등을 매개로 한 브로커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여러 정치인들, 지역 정치인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이익을 얻는 그런 관계가 수년간 이어져 왔다. 네. 그리고 여기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관여돼 있다. 네. 유명한 어떤 그 정치인들부터 해가지고. 보수의 유명 정치인들은 싹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 여기에는 방법론이 있는데 이 방법론은 네. 예를 들면 이준석 케이스라든가 윤석열 케이스나 이런 것처럼 처음에 띄워줘서 여론에 각인시키고 난 다음에 그게 나머지 여론에 전파가 되는 하는 방법으로 재미를 본 거야. 그리고 재미를 본 거를 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지. 왜? 장사해 보면 알잖아요. 한 건 성공한 거 가지고 파는 거거든. 내가 얘 만들었어. 네. 얘도 너도 만들어줄 수 있어. 최고입니다. 이거 자 이것도 했어. 네. 너도 만들어줄 수 있어. 이거 약간 과외 선생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비싼 과외 선생님. 얘 서울대 보냈어? 그렇죠. 저희 집에 좀 와주시죠. 이러시면 안 되는데 따라가죠. 이번에도 서울대 갔어? 이런 식으로. 특히 2등을 1등으로 만들어주는데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등을 1등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환장을 하죠. 네. 이런 정황도 이미 나와 있죠. 네. 명태균 씨가 아직 의혹이지만 이준석 대표 건을 성공시켰어. 그래서 본인의 힘으로 또는 김건희 여사의 부탁으로 이준석과 윤석열을 소개해줬죠. 그렇지. 김종인 전 위원장도 소개해줬죠. 소개해줬죠. 박완수 지사도 소개해줬죠. 타에게 명태균이 그 매개체가 됐으니까 명태균 씨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한 거죠. 그럼- 과외 선생님 이렇게 상품 팔러 다니듯이. 네. 네. 적어도 사람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물고 들어가게 한 거고 구체적으로 뭐 자택을 몇 번 갔건 실제로 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엄청난 뭐 영향력을 했건 안 했건 그거는 과장도 당연히 있을 테고 이 장사꾼 특유의 어떤 뻥빨가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를 제거해 놓고 봐도 남는 건덕지가 꽤 실하거든. 아유, 그럼요. 예. 이 실한 거에는 그러나 이 실함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나머지도 같이 끌려 들어가는 형국이야. 그래서 두 개를 밝혀야 돼요. 실제로 명은 메신저로서 김건희 여사와 어떤 구체적인 관계를 맺었는가.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정치인들과 어떤 식의 이해관계 거래가 있었는가. 공천 거래부터 해서 이건 공천 개입으로 시작됐지만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권 개입이 있었는가. 네. 이 부분 밝혀줘야 돼. 너무나 당연한 거야. 지금 이렇게 많은 의심들이 나오고 증언들이 나오는데 또 한 가지 이런 여론조사 조작이라는 기법이 이 사람의 독특한 어떤 포트폴리오가 돼서 네.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과 적당히 관련을 맺었는가. 보통 정치인들은 자기가 직접 불법의 어떤 대상이 되는 건 싫어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썼겠지. 직접적인 증거가 안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이 사람의 생존법이었으면 건 거의 분명해 보여. 네. 그러니까. 네. 아까 그 휙하고 지시하는 거 보세요. 이 사람 여론조사 전문가도 아니거든. 원래는 저기 핸드폰 판매 DB 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표본도 그 자체 표본 수집도 그런 직업을 사실 하면서. 이 수집부터 불법이고 네. 그다 불법이거든요. 싹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정치인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정말 근본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쉽게 쳐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발각이 나도 내가 모른 척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명태균은 안 했겠냐고. 음. 그러니까 이 양반은 처음부터 모든 대화를 남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저는 다 까봤자 사실은 그거는 정황 증거 쪽에 훨씬 가까운 것들만 주로 나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고 그런 상황에서 까겠죠. 왜냐하면 자꾸 반대쪽을 터뜨려야 자기한테는 주목이 안 되니까 네, 네. 그런 일들을 할 거라고. 그리고 전화도 이미 많이 없앴거나 뭐 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됐을 테고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은 다 없앴거나. 네. 어쨌든 이 두 가지 지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는 너무나 명백해 보이거든요. 이 정도만 안 하는 게 책임 방기지. 그러니까.
만약에 자꾸 이런 비교하기 싫지만 야권에서 이 정도의 정황과 통화 녹음이 나왔다. 수사 안 했겠습니까? 첫 번째 녹취 까는 순간 다 잡아갔을 거예요. 네, 이게 자꾸 비교가 된다는 거죠. 아니 녹취가 없어도 잡아가는 판에 뭐 지금 증거 아무것도 없어도 잡아가잖아요.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는 이유 하나죠. 위에서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네. 초반부에 말씀하셨지만 도이치모터스도 무혐의 네. 처벌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위에서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김재원 최고위원 최고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김재원 뒤에 항상 척키가 붙어가지고 김재원 더 척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어쨌든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일단 명태균한테 뭐 싫은 소리 하던 사람들은 다 사라져요 갑자기. 방송에서 사라집니다. 이준석만 명태균한테 싫은 소리 안 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짐작만은 아니라 사실은 상당 부분 스스로도 밝힌 건데 네. 이준석과 명태균은 지금도 친해요. 원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드네. 어디예요, 친하고 버디? 서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서로 신뢰관계도 있고 신뢰관계뿐만 아니라 상호 구속관계도 있는 거야. 네. 예. 서로 잡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서로 연대해서 나머지를 죽여야 자기들이 산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명태균의 본인의 밝히는 바에 따르면 자기가 짠 그림에 이준석은 차기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뭐 북한에 보내가지고 뭐 김정은하고 악수를 해가지고 얘를 차기 권력으로 키워야 보수가 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모른 척하고 있는 와중에 이준석만 나 그런 사람 몰라요라는 얘기를 안 해요.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홍매화 사진 하나 까니까 바로 이제 주제 파악하고 태세 전환한 거죠. 그렇지. 약간 살짝 갈등이 생기려고 하다가 붙은 네. 거야. 네. 둘이. 안 되겠다. 네. 난 차라리 이쪽에 붙어야겠다. 그래서 근데 명태균 아저씨 잘 생각하세요. 이준석은 또 다른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명태균 아저씨가 보수 유력 정치인을 싹 다 데리고 침몰하면 거기 내가 무주공산이다. 지금 이준석은 아마도 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먼저 딸려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이제는 그 의혹의 핵심 인물에서도 조금 이제 주변부로 밀려났어요. 네. 물론 여전히 중요한 인물인데 더 이상 이준석 의원한테 이거 사건 9월 5일날 첫 보도 나올 때만 해도 이준석 의원이 공개해줘야 된다. 말해줘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게 한 1, 2주도 안 갔습니다. 왜냐면은 이제는 명태균 진짜 나왔죠. 의혹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 본인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 말고도 추가 보도들이 이게 여론 조작 의혹으로 옮겨 붙으면서 그리고 돈거래 보도도 계속 나와요. 오늘도 돈거래 보도가 또 나왔어요. 네. 그거 지방선거 공천 미끼로 선거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돈 걷어서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도 네. 나왔죠. 산업단지. 네. 그것도 나왔어요. 현수막. 네. 이거 40일 전에 미리 알았대요. 44일 전에 그러니까.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표하는 산업단지 계획을 명태균의 측근이 44일 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오늘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의혹을 밝혀내는 데 있어서 이준석 의원은 사실은 이제 중요 인물도 별로 아니고 중요하지 오히려 않아요. 네. 의혹의 일부가 돼서 진상 일부지, 규명이 필요한 사람이 됐죠. 그렇죠. 그 사람 입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네. 이준석은 참고인이야.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네. 수사 관점에서 보면. 높은 확률로 피의자 전환되겠죠. 그리고 명태균이 피의자고요. 네. 김건희 여사도 피의자가 돼야 마땅하나 네. 뭐 현재 조건 오케이 인정한다고 치고 네. 참고인으로 불러야 돼. 불러야죠. 네. 그리고 부르고 나면 보통 검찰은 참고인으로 부르면 피의자로 전환시키거든요. 그렇죠. 이 말 맞춰보고 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이런 상태예요. 근데 그 이준석 의원이 그 명태균 씨하고 맨 처음에 갈등 국면 홍매화 가지고 그 네. 얘기 계속 하거든 지금도. 네, 네. 남도 얘기하는데 괜히 뭐 민주당이 뭐 해서 나를 자꾸 홍매화로 쓸데없는데 이상한데 해가지고 뭐 이 전선을 흐렸고 어쩌고 저쩌고 그 보도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그 얘기를 해. 보도도 안 나와요 지가 괜히 나와서 이제. 얘기- 그게 제일 쪽팔린 거야 지금. 창피하지. 창피하고 네. 그게 자기가 거짓말한 게 너무나 명백한 증거야. 네. 그랬다가 무려 자기가 꼬리를 내렸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 과정에서 처음에 명태균을 사기꾼 취급했잖아요.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김영선과 명태균 왔는데 아우 뭐 완결성이 내용도 별로 떨어지더라. 없었고, 네. 무시했다. 거의 잘라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세요. 명사장 뭐 명태균 뭐라 그러더라? 사장님께서는 명 대표라 그래. 아 사장님이라 그랬나? 네. 네. 명박사부터 해가지고 온갖 같은 한 원팀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그 어떤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요. 네, 이제 숨기지 않더라고요. 네. 특히 백분 토론에서. 여러분 이준석 의원은요 상대방 국회의원이 나와 있어도 반존대합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급이 나오지 않으면 존댓말 안 해요. 근데 세상에 창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 브로커는 꼬박꼬박 사장님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의심스럽습니다. 이제는 관계를 인정하기로 마음 먹었고, 네. 예, 그것마저 부인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네. 아마 들고 있는 것도 많을 테고, 네, 그래서 같이 가기로 마음 먹은 거야. 예, 같이 쭉 가시면 됩니다.
네, 같이 쭉 가시면 돼요. 아마 명태균 사장님께서 저도 써드립니다 존댓말. 명태균 사장님께서 실수로 카톡 하나만 까면 이준석 의원은 이제 전 의원이 될 겁니다. 뭐 알아? 네? 아는 거 저 되게 카톡 보셨어요? 유튜브 버릇 혹시? 들었네. 저라고 라인이 없겠습니까? 또 라인 얘기하잖아. 이 김건희 라인 아니야 이거? 김건희 여사가 여러 사람한테 전화한다던데 탁현민 씨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또 전화 목소리 좋은 걸로 유명하거든요. 저는 전화 안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또는 연락 뭐 이렇게 말하고 싶다라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다행이네. 교수님 너무 딱딱하대요. 우리 이명수 기자처럼 좀 허술하게 다가가는 사람 좋아해. 그렇지. 네. 나한테서 건의가 보인다고요? 뭔 소리예요? 건의가 누구예요? 전화 목소리는 저도 지지 않는다고 우리. 왜 이런 데서 경쟁 의식을 느끼시는 거지? 뭐 경쟁심 느끼시는 건 좋은데요. PD님이 져요. 자, 네. 그러면 이제 또 오늘 나온 얘기는 요거는 하고 가야죠. 네. 도이치 불기소 처분한 거. 네. 예. 우리 법대 거의 법대. 네. 예, 오늘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검찰이 요 설명해 주는 것도 읽어 주시죠. 네. 저분은 누굽니까? 검사죠. 여기 써 있잖아요. 조상원 검사. 조상원 검사님. 예. 죄송한데 저분은 안경 쓴 것도 그렇고요. 누가 안경을 저기다 얹었어. 되게 높게 쓰셨네 그러고. 이분 보니까. 잘 못 읽으시더라고요. 계속 떠듬. 안경을 누가 이렇게 씁니까? 어쨌든 넘어갑시다. 저분 왜 스스로도 이렇게 비법률적인 걸 자꾸 얘기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본론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미괄식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용히 해, 임마. 지금 컴퓨터 돌아간 소리 나는데 저기 어디서 들어보자. 자, 들어보자.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 매매 주문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여기서부터 그냥 예. 개소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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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아니 이게 법률적인 분석이에요? 개소리입니다가? 아니, 일단 첫 문장은 네. 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라는 일종의 알겠습니다. 부가식으로 얘기한 거니까 네. 그렇다고 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소리예요. 네. 자, 김아무개 씨의 물량 수급 요청을 받은 권오수가 피의자에게 연락해 매도 주문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 증거 있습니다. 카톡 내용 있잖아요. 몇 시에 물량 얼마 때려주셈 있잖아요. 있는데 못 보고 계신 중입니다.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 조정 관련 전력이 없는 점, 권오수를 믿고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인 점 등을 권오수가 시세 조정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 보리, 네. 미필적 고의가 뭐죠? 미필적 고의요? 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고의를 하면 나는 군필적 고의. 자, 미필적 고의 아주 간단하게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느낌을 있는데. 되게 쉽게 설명해. 대통령의 고의? 부동시적 고의. 자, 봉우리가 옥상에 올라가요. 옥상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향해서 겨냥해서 벽돌을 던집니다. 그건 그냥 고의. 그렇지. 예. 자,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내가 여기서 벽돌을 던지면 누군가가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지만 에라 모르겠다 던졌어요. 뭐예요? 그게 미필적 고의.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구나. 근데 봉우리가 머리가 너무 나빠서 옥상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혼자 돌 가지고 던졌어요. 이건 뭐예요? 그거는 조금 참작을 받을 것 같은데. 나도 뭔지 몰라요. 옥상이 어딘지 몰라서 어디 뭘 던져? 옥상이 어딘지 모르는 거야. 내가 여기서 돌을 던져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옥상이라는 상황 자체를 인지. 네. 인지를 여기가 못했다. 높은 곳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건 거야. 한정치 산자지. 네. 왜 한정치 산자면서 저한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세요 왜? 그런 경우라면 한정치산입니다. 그러니까 쟤는 정상이 아니다. 라고 참작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요거랑 약간 비슷한데? 검찰의 입장이랑? 그렇지. 얘는 몰랐을 거야 이거잖아. 이야, 또 이런 식으로 또 받아주나? 제가 딱 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 길게 드렸지만 간단한 얘기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저 권오수 회장을 너무너무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이 김건희 여사가 이게 지금 주가 조작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괜히 어렵게 늘려놓은 얘기인 것 뿐이에요. 뭐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아니 그럼 세상 모든 주가 조작범들은 관련 지식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네. 계좌가 6개짜리였다면서요. 6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어. 주식 거래 계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주식 거래 계좌가 오로지 도이치모터스 주식만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반인이었으면 바로 세고랑 찼어요. 근데 검찰은 보고 모르쇠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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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중에 4개하고 또 2개를 분리해가지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개를 불기소 처분한 이유를 얘기를 해요. 아,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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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기해 보세요. 네, 법원에서 인정된 것도 3개고, 네. 네, 뭐 그런 식이야. 근데 뭐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게 법원에서 인정한 통정 거래의 거의 절반이 이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 계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런 배경 상황만 봐도 일단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검찰이 주장하는 거는 사실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통화. 특히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하는 거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검찰이 뿌린 보도자를 보면 그 되게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거 너네들이 자꾸 언론에서 이 김건희 여사가 알고 있을 정황이라고 보도를 하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사실 그게 아니야. 보면은 김건희 여사는 누군가가 매도 또는 매매하라고 한 거대로 알겠어요라고 했지 주가 조작을 안다는 주가 조작이라는 표현이 어딨니? 이거는 그러니까 권오수 씨나 주범들이 그냥 팔라고 해서 판 거지. 그러니까 권오수 씨도 팔라고 할 때 주가 조작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증거가 없잖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네. 이제 김건희 여사가 했던 통정 매매가 있지 않습니까? 네. 7초 만에 주식 내놓은 지 7초 만에 팔려버린 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 소위 이제 콜검 사태 직접 검사들이 가서 이제 기소 뭐 심사를 했을 때 그때 김건희 여사가 그 우연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게 그 말이 여기 써 있어요. 예, 김건희 여사 진술도 보도자료에 되게 많이 들어가 네. 있어요. 네. 김건희 여사 진술에 네. 따르면 우연이라고 했으므로 우연이래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법대와 철학과의 이제 해석이었고요. 네. 교수님 무슨 과 나오셨어요? 신방. 예. 신방? 그러니까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공모 혐의 없다. 네.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 요게 이제 고의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요 부분이 그죠. 미필적이든 아니든. 네.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 매매 주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소할 수 없다. 이제 이렇죠. 네. 자, 적극적 공모 또는 소극적으로라도 인지하면서도 또는 고의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맡겨놓은 것도 아닌. 네. 네. 따라서 범행에 가담을 하지 않았으니까 기소할 수 없다. 이제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법리 구성은. 근데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 하지만 2차 주포가 이거 이제 법원이 자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 네. 근데 앞에 있는 거는 꽤 자신 있게 얘기해. 이제 네. 막 이것저것 다 없다고. 그러다 여기서는 막 이렇게 다리를 절기 시작해요. 네. 네. 예, 그러면 2차 주포인 김학의 씨의 물량 수급을 요청받은 권오수가 피의자에게 연락해 매도 주문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나. 네. 일단 나온 게 있으니까. 네. 이거는 사실 추정되나라는 표현도 쓰면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법원이 확정을 했습니다. 예. 확정된 거죠. 네. 이거는 추정이 아니에요. 추정되나 이렇게 이제 모호한 표현을 써요.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네. 당시 상황 및 피의자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그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카톡 말고 더 없어? 없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저 논리라면은요. 둘이 통화 기록이 뭐 이런 게 나오겠군요. 와, 우리 지금 주가 조작하는 거죠? 그걸 바라는 거예요. 어. 네, 검찰은. 자 누구 씨 그것도 네. 막 다 얘기해야 돼. 네, 이름도 얘기해야 돼. 김건희 씨. 저 김건희인데요. 네. 네. 다른 김건희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제가 무슨 집안의 몇 대손 김건희인데요. 네. 제가 지금 주가 조작을 하는 중입니다. 네. 라는 아저- 통화 기록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 주가 조작 잘하시는 분이죠. 네. 저 주가 조작인 줄 알고 맡긴 건데 주가 조작 해주실 거죠? 그럼 또 권오수 씨는 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인데요. 네. 주가 조작 잘하고요. 네. 해드릴게요. 네. 거의 이 자, 수준이 나와요. 지금부터 주가 조작합니다. 요이 땅 이래야 돼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네. 당연히 없지 그런 건. 역대 판례 중에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답니다. 네. 누가 네. 그러냐고 누가. 거의 없다. 끌려 들어가네. 내 이름 함부로 말하지 마. 내가 죄 지은 것 같잖아. 그 당시 상황, 피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 아, 근데 장난치나 진짜. 이게 어떻게 피해자의 인식을 확인할 방법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지 않아요? 당연하죠. 머리통 까서 봐도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이건 그 이제 23세기쯤 되면 머리에 USB 꽂아가지고 확인할. 수 뉴럴링크. 네. 그러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나 피의자 인식을 확인할 증거가 없게 보고 있는 거지 지금. 그렇죠. 그렇지. 네. 다른 증거들을 다 증거로 삼는 사람들이 확실한 증거는 본인의 자박과 함께 네.
본인의 자백을 입증할 증거를 본인이 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않고는 이게 어떻게 입증이 돼? 맞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내가 주가 조작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받침하는 증거, 아까 우리 통화 기록 같은 거 그거 나와야 돼요. 나오겠냐고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증언했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진술서에 토대를 둬서 얘기를 되게 하거든요. 네. 네. 이게 조사를 한 거야? 그게 진짜 황당한 게 네. 김건희 김건희 여사는 그런 통화 내용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증거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끌려가서 네. 거의 밤샘 조사를 받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미 다 짜놓은 거 가지고 진술서 쓰게 만드는데 말하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사님의 어떤 앞으로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생각이 안 나셔야 되는데 혹시 생각나시나요? 거의 그 수준이야. 거의 그 수준이야. 거의 이 수준이야. 생각 안 나요. 이거는 절대로 우연이어야 되는데 혹시 우연이신가요? 우연이에요. 예. 흉내낸 거야? 나르네. 오빠 우연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우연입니다. 이렇게 적은 거죠. 증언 방식이 그거예요. 딱. 예. 그것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조사나 수사를 제대로 한 상태에서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그나마라도 좀 이해를 하겠어. 누가 보더라도 자기 검사들끼리 보기에도 제대로 된 조사나 수사 없이 그냥 그의 말을 믿어준 야, 정말 착한 오빠들인 것 같아. 이렇게 친절한 검찰이라니 나 진짜. 이건 진짜 말이 안 되죠. 와. 그러니까 이분 말고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분 말고 최재훈 검사라고 또 다른 수사 검사가 나와서 답변을 해요. 네. 그분이 했던 이제 답변 중에 또 아트가 왜냐하면 기자들이 보기에도 아니 김건희 여사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소위 말하는 물론 지금 피의자 조사를 받은 거 아니죠. 피의자 조사였나요? 아무튼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이런 당사자 진술로 무혐의가 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검사가 하는 말이 그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 통화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범인이 당연히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답을 안 하지 당연히. 와. 그 수준으로 김건희 여사 진술에 의존해서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 수사하면요 지금 감옥에 들어간 사람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럼요. 이건 말이 이렇게 안 친절한 검찰이 있었나? 이렇게 인권 중시적인? 아이고야. 결국에는 결국은 그래서 이제 뭐냐면 주식 관련 지식이나 전문성이 없어서 이거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결국은 저 사람의 힘으로 한 건데 저 사람을 계속 믿어왔고 네. 주식 시작 초기부터 계속 뭔가를 맡겨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스스로도 증언하고 진술하건데 주가 조작에 이 사람을 가담시키지 않았고 이 사람도 몰랐을 거야 라는 부분만 딱 떼가지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수많은 반증 사례들은 무시한 채. 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도 다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안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네. 애초에 나올 수가 없는 걸 상정해 놓고 그렇죠. 우리가 법리적으로 검토해봤는데 안 나왔다. 근데 저는 이상한 게 그럼 어쨌든 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라인이고 심우정 총장도 마찬가지고 여기 수사팀도 뭐 어느 정도는 가서 수사를 해줄 정도로 김건희 여사 쪽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까지 JTBC에서 나온 수많은 증거 보도들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정황 보도도 아니에요. 이쯤 오면 확정 보도. 네. 네. 거의 증거 보도예요. 통화만 해도 몇 개야 그게. 검찰 다른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러니까요. 내용이죠. 네. 그러면은 다른 라인에서 흘러나왔다. 현 수사팀이 아니라. 그럼 현 수사팀이 아니죠. 네. 검찰에서 나온 건 확실해요. 네. 그러면은 검찰 안에서도 최소한 우리가 지금 뭐 그런 데서 기대를 가질 건 아니지만 검찰 안에서도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다는 그러니까 잠을 얘기고요. 못 자는 사람들이 지금 구치소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오늘 잠 못 잘 사람들 많을 거고요. 검찰 중에서도 잠 못 잘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거는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털어준 거예요. 네. 대놓고 털어준 거야. 이거는 더 이상 이거를 끌고 갈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야. 네. 어쨌든 결론은 내줘야 돼. 근데 제일 내리기 싫었던 결론, 검찰의 입장에서는 네. 불기소 처분. 이거를 내려준 대가가 어딘가 있겠죠. 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특검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특검에 의해서 뒤집히는 일은 없겠구나. 일단 이 생각을 한 거고 네. 지검장이 하라는데 뭐. 네. 지검장 검찰총장 바뀌고 지검장 라인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라인에서 일단 이거는 마감해.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할게. 내가 다 땜빵해 줄게. 네. 딱 이거로 그래도 되는 건가 하면서 마감해 준 거예요 지금. 근데 특검에서 안 뒤집힐 수 있나요? 이 정도로 특검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해. 특검이 아예 안 된다 생각하는구나. 과연 안 될까요? 대통령이 결기를 보여줬잖아. 무조건 거부해 주겠다고. 무조건 거부해 주겠다고.
오늘 저기 여론조사 꽃에서 이번 주 대통령 지지율 10%대 나왔습니다. 아 이건 너무했지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상설특검법도 있어요. 네. 아 그럼 조건이 그거였겠다. 대통령이 특검을 무조건 막아줄 테니 요거까지만 어떻게 해봐라.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거 BBK 덮어준 사람들도 나중에 그거 다 뒤집어졌거든요. 나는 그게 너무 미스테리예요. BBK 건이 뒤집어지는 거 이 사람들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덮어준다고? 그것도 한 10년 있다 특검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 입장에서는 한 10년 있다 특검해봐야 뭐. 그렇지. 네. 10년 그럼 나는 그 중에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BBK 처음 처음 수사 BBK BBQ 좋아해요. 네. 그 처음에 수사했던 분들이 나중에 특검할 때 2017년 18년에 다 변호사 돼 있었어요.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네. 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뭐 반론들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동훈 대표는 다시 불러야죠. 정말 걸작 대답을 했습니다. 네. 걸작 대답을 했습니다. 네. 오늘 한 얘기네요. 네. 외부에서 수사 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판단하기 어렵다. 아니 이걸 판단하기 어려우면 안 된다. 뉴스를 안 보시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아니 그럼 특검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봐요. 네. 그 조치에는 특검 수용을 포함합니까? 기자도 좀 짜증이 난대요. 특정한 절차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당연한 말씀을 드린 것. 여러 가지 나온 의혹에 대해 야당의 과도한 문제 제기도 있고 설명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그 문제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자, 그러면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법안을 못 봤다. 아니 이분은 이거 안 되겠네 오늘 이거 만찬의 성과는 밥을 먹은 겁니다. 유승이야 거의. 그거보다 못해 이거는. 이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야 네. 진짜 걸작이네요 진짜. 이야 이건 너무했네. 진짜로 어쩌면 네. 이렇게 하나만 하는 말을 잔뜩 할 수가 있는지 난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말해.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특정한 절차를 그러니까 외부에서 수사 기록을 알 수 없이 판단하는 게 없다. 이건 아무런 말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 그리고 수사 기록을 다 내놨다니까. 엄청 길게 썼어요 검찰이. 그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과거 했던 말 똑같이 한다는 얘기야. 아니 근데 네. 이것도 아무런 새로운 정보가 없는 거예요. 통짜로 그냥 안 해도 되는 말이네요. 안 해도 되는 말이야. 안 하는 게 나은 말이네. 네. 네. 그랬더니 이제 특히나 물어보니까 특정 절차를 말씀드리고 특검이라고도 말 안 해. 그러니까 특정 절차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당연한 말씀을 드린 거다. 그러니까 내 말이 개소리다라는 말이 그대로 자기 말로 하고 당연한 말씀을 드린 거다. 일반론을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럼 모든 사람 다 건강해야죠. 뭐 이런 얘기 한 거야. 그래놓고 그럼 거기에 특검도 포함됩니까? 전 그냥 일반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장난이냐고 지금.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라는 게 있죠. 뭐 이런 식의 얘기라고. 그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새로 나온 게 딱 이거예요. 여러 나온 의혹에 대해서 야당의 과도한 문제 제기도 있고 설명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게 뭔지도 말을 두 개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 이 사람 생각을 읽을 수는 있어. 야당의 과도한 문제 제기는 대통령들 하는 말이야. 맞아요. 대통령님 억울하시죠. 김건희 여사도 억울하실 거예요. 야당이 지나치게 정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낼 수 없잖아요. 최소한 나와서 사과 정도는 해주셔야지. 자 이렇게 봐봐. 이렇게 손 잡고 이렇게 양쪽에 화해해.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주재해서 김건희 여사나 뭐 누구나 나와가지고 사과하는 걸로 그림 좋게 가야 되는데 그 말도 대놓고 못해요. 야당 너도 잘못했지. 뗐지. 네. 그래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안 맞잖아요. 와서 좀 얘기 좀 하세요. 사과. 제가 한 겁니다. 자투리 학수에. 자 이거 이 얘기하고 제공입니다. 있는 거야. 장난을 치고 있네 지금. 그냥 아니, 이게 사과한다고 될 일. 앞으로 기자들은 그냥 한동훈 대표하고는 인터뷰를 안 하는 게 어때요? 아니 뭐 쓸모 있는 말이 한 마디가 없잖아요. 아 이거 진짜 역대급이네요. 그러니까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 두 가지를 얘기잖아요. 불식 조치, 신속하게. 네.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너무 느긋하지 않아요? 네. 너무 느긋하잖아. 네. 우려를 불식시켜 드릴 수도 있는 것에 당연히 확신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네. 그러니까 그게 뭔지도 말을 안 하잖아. 아 답답하네 정말. 갑갑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세 가지를 요구했더라고요. 선거 결과 나오자마자 첫 번째가 김건희 라인 정리 다시 한번 얘기하고 두 번째가 여기도 나오는데 그 좀 설명해야 될 거는 설명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이 대외 활동하지 말아라. 김건희 여사한테. 그래서 대외 활동하지 말라는 그나마 좀 뭐라고 할까 센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얘기랑 연결해서 보니까 이게 다 특검법 안 받으려고 하는 다 생각이네. 그리고 봉우리 대외활동 하지 말아라는요. 어차피 김건희 여사 이제 대외활동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안 돼. 앞으로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안 하면 이것조차 자기가 마치 말해서 된 것처럼 하려고 얕은 수를 부리는 거죠. 이게 지금 보니까 특검을 막아주려고 다 수쓰는 거예요. 그래. 네. 선거 그러니까 끝나니까 바로 돌변하잖아요. 특검은 내가 안 받을 생각. 나도 특검 받기 부담스러워. 네. 왜냐면 그러면 사실 각 세워야 되니까. 네. 그러면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나도 감당하기가 어려워. 특검을 안 받을 논리를 나한테는 좀 줘. 그럼 당신이 요만큼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뭐 얘기하는 거야. 라인도 정리하고. 예. 그래도 금정에서 이기고 강화에서 이겼잖아. 이겼죠. 이제 면이 선다 이거. 사실은 대통령실은 사실 약간 짜증 날 거야. 네, 지길 바래. 하나는 지길 바래. 하나만 줘도 날려버리는 하나만 줘도 건데. 날려버리고 네. 독대 없었던 거로 하자고 이렇게 네. 얘기하고 싶었는데 두 개를 이겼거든. 네. 물론 교육감 선거는 졌지만 그건 정당 선거가 그건 아니야. 정당이 하는 게 이거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없단 말이야. 예. 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지금 대표는 약간은 그래도 신이 났어. 자기 밥값은 했거든. 밥값했죠. 네. 이게 밥과 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두 군데가 워낙 초강세 지역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그 실제로 죽은 사람이 당선된 사례가 있죠 금정구에서. 예, 그 그래요? 지역 의회에서 의원들이 과거에. 이제 있었던 네. 건데 그것도 네. 좀 과잉한 측면들은 있습니다만 지역 비하에 활용되는 측면이 네. 있어서 여기 워낙 노년층이 많고 네, 네. 워낙 낙후된 지역이어서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보궐선거인데 이기기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네. 관심도 적고.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지금 약간 어깨가 올라가. 근데 어깨가 올라간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얘기도 좀 하고 그 얘기를 들어보면 특검법은 결국 안 돼. 안 돼. 그리고 뭐 이상한 방식으로 뭐 사과 정도 하는 걸로 이 수많은 의혹을 말 그대로 카바쳐 줄라 그래.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는 우리가 그동안 언론 보도도 요새 그렇게 나오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과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것도 아니네요. 완전히 절연한 게 하지만 아니네. 저렇게 지금. 말한다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한동훈을 용서해 주진 않아. 근데 한동훈 대표는 여전히 뭔가 대통령 쪽에 계속 프로포즈 하고 있는. 네, 뭔가 이렇게 좀 대통령 쪽을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네. 네. 나는 이게 약간 이 사람이 태생적으로 싸움을 무서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서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 그냥. 한동훈의 최상의 목표는 딱 이거예요. 대통령은 빨리 찌그러지고 네, 예, 그래서 레임덕이 빨리 와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대선 후보가 돼서 대선 후보 중심으로 보수를 빨아먹는 거야. 네. 이게 제일 원하는 방식. 그때까지는 대통령하고 각 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지. 날아갈 테니까.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배신자 낙인 찍으면 끝이거든. 그리고 보수에서. 대통령 성격상 이 정도는 적어도 못하게는 막을 수 있단 말이야. 언제나 전직 대통령들, 현직 대통령의 힘이라는 건 딱 그거잖아. 네. 예. 이거를 자신의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은 보수 안에서도 그렇고 네. 바깥에서 조그마한데 약간 기대했던 사람들이 보기에 하염없이 하찮아.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 네. 하염없이 하찮아. 이거는 정치 브랜드를 잃어버리는 일이거든. 제가 검증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당대표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은 최악보다는 약간 낮은 차악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바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레거시 언론들이 있거든요. 네. 빨리 한동훈을 옮겨 타야 되거든. 사실 마음은 이미 다 옮겨 탔어. 그러니까 한동훈이 행동만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안 하잖아. 자, 예. 그리고 잠깐만요. 미아님. 네, 왜요? 못하긴요. 거음님 너무 순진하셔. 김건희는 더 나댈 겁니다. 나댈까요, 과연? 아 대외 활동. 네, 대외 합니다. 뭐, 만약에 할 거면 오늘 선거부터 내기하자. 내기? 콜. 근데 그거 보세요. 마포대교 가는 거 봐요. 아니, 마포대교- 명품백 딱 자, 안 하자마자. 미아쌈미아님하고 우리 네. 거엄님의 말 중에 그 개월을 술 정해야지. 기한. 기한이요? 예. 3주. 3주. 네. 3주 안에 대외 활동을 한다 안 한다? 못한다. 못한다. 절대 못한다. 네. 미아쌈미아님은 3주 안에 한다 안 한다? 거세요. 얼마 거실래요? 100만 원 빵. 100만 원 빵 하면 나는 괜찮은데 저분은 너무 심하잖아. 50만 원 빵만 갑시다. 그 얘기는 50만 원. 3주 너무 긴다? 긴다는 뭐예요? 당황해서 지금 뭐 네. 제 생각에 3주 이상 못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지금 나왔다가는 이 명태균 자, 관련한 김은실님은 거엄님에 붙었습니다. 자, 이거 네. 티켓 팔아야겠네요. 여러분 잠깐만요. 티켓은 사지 마세요. 티켓 1,000원에 그건 안 팝니다. 돼요. 그건 안 돼요. 티켓은 사지 마세요. 나댄다의 통통님 한 표. 아하이. 야 이거 게임이 재밌어집니다. 좋습니다. 예, 예. 요거 참여하시는 분들 다 추적해가지고 네. 제가 나중에
사후적으로 징수하겠습니다. 게임비 걷습니다. 게임비. 그러다 예. 게임은 업장이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하우스만 돈을 버는데. 자 한다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야 좋았어. 제가 역배네요. 네, 윤석열 좋아요. 대통령 부정평가 긍정평가 같네요 지금. 자 네. 미아산 미아님 50만 원 빵인 거 잊지 마세요. 예. 네. 자, 2대8 정도면 지금 이게 배당액이거든요. 네. 1대4입니다. 예, 검님 쪽의 건분이 이기면 4배 드려요. 4배입니다. 네 배입니다. 아, 네 여러분 저한테 붙으세요. 예. 야 이거 뭔데 200명이나 하고 있어? 지금 220명. 야. 야, 이거다. 이거 보궐선거 투표율보다 높을 것 같은데? 이거 나보다 더 돈을 좋아하시는구만. 위험한 사람들이네. 스포츠 야. 토토 같은 거 하지 마요, 여러분. 네. 야, 요런 거 바로바로 팔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게. 아, 실제로 참가 그 네. 뭐죠? 그 부르는 말이 있는데. 네. 맞아. 근데 맞아. 교수님, 예. 미아산 미아님, 아펠이라고 부르든가. 네. 미아산 미아님께서 50만 원 빵 이후로 한 마디도 없어요. 농담입니다. 오늘 농담 50만 아니에요. 농담 50만 아니에요. 농담 아닙니다. 예. 지금 굉장히 요 간극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만하세요. 이거 왜 300명이나 하고 있어? 아 재밌네. 예. 큰일 났네. 우째요. 50만 원 빵이에요. 자, 3주는 목요일 날 3주 후 목요일 자정까지입니까? 아니면 아침까지입니까? 3주 목요일 자정까지로 갑시다. 자정까지. 어. 제가 너그럽게 자정 정도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의 기준은 사진이 무조건 나오는 거. 비공식 공식 활동. 비공식 공식 활동. 본인은 비공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진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어쨌든 사진까지 나오는 거. 사진까지 나오는 거. 사진까지 나오는 네. 거. 오케이. 제가 볼 때는 저는 합니다 이겁니다. 해외 그 저기 순방도 포함됩니까? 해외 순방은 아닙니다. 국내죠. 점점 약해지고 해외 있습니다. 해외 순방은 안 되지. 그건 약해지고 있어요. 명백하게 도피성인데 그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 해외 순방에서 디올 앞에 나타나면 디올 앞에? 디올 매장 앞에 나타나면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국내 활동에서 사진은 안 나왔는데 기사를 냈어 안 돼요. 대통령실에서. 사진이 나와야 아 돼요. 기사는 안 돼요. 사진이 나와야 돼요. 예. 아이 너무 빡빡하게 구시네. 예. 환율 적용 날짜. 환율 적용 날짜. 환율 3주 후로 합니다. 3주 후로 하겠습니다. 예. 예. 3주 후 목요일 새벽 12시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미장 열대 할까요? 네? 헐. 아, 아니 도피는 인정할 수 없죠. 도피는 안 됩니다. 예. 내일 저기 뭐야 한데. 캠핑 가가지고 이거 팔아야겠다. 이미 300명 참여한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저는- 붙으세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아, 되게 흥미로웠고요. 잠깐만요. 근데 미아산 미아님 본인이 판돈을 내야 뭐가 내기가 됩니다. 판돈 빨리 가지고 오세요. 자 1대4 배당액 좋습니다. 그 정도면. 4배야. 예. 그래도 저는 이거- 안전판으로 갑니다. 예. 내가 독식하겠는데. 한다의 겁니다. 한다에. 봉우리 내가 힌트 하나 줄까요? 명태균 씨가 그랬어요. 그나마 그 무리 중에 제일 정무적 감정이 뛰어난 게 김건희라고. 그런 사람이 마포대교에 나와서 교통 통제를 그거 시켜? 나름 신중하게 본 거예요 타이밍. 근데 그거 했다가 지금 엄마 뜨거나 하고 들어갔잖아요. 쉽게 나올 것 같아요? 김건희는 예전에 100일 넘게 안 나온 적도 있어요. 네. 예. 능력을 인정하네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의. 아니요 대중애잖아요. 자 시사번역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네. 오늘 큰일 났네. 시간이 큰일 났네. 그래도 거의 딱 한 시간 했어요. 예. 왜냐면 나 그 앞에가 더 길었어. 그 앞에는 40분 했잖아요. 시사번역기 한 시간에 짜는 거 처음이야. 그 앞에는 40분 했는데. 예. 자 적당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음. 자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